이혼 후까지 함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장세별입니다. 우리 이혼 후 코너,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서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이렇게 이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의 삶도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뭔가 도움이 될 분들을 특별히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 홈비즈 마케팅 협회의 안혜빈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홈비즈 마케팅 협회라고 해서 홈비즈니스랑 이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안혜빈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제 이 채널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누구지?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여름에 한 번쯤 서점에서 보셨을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SNS로 하루에 2,000을 벌까? 저자 안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분들, 아이를 특히 키우고 있다. 네. 그러면 아이를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그 사이에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한 4시간? 이 정도의 시간만으로 SNS를 통해서라든지 창업을 하셔서 비용 자체가 거의 없는 네네네. 상태로 수익을 몇백 이상씩 내는 네네. 그런 수강생들의 사례가 실제 굉장히 많다는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혼하시기 전에 경제적 자립조차도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진짜 억지로 사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 자립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경제적 자립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SNS나 혹은 홈비즈니스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집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리스크 없게 창업을 하신 다음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시고 나서 이혼을 하신 사례도 네,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떠오르는 게 저희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막말을 듣다가 네. 이게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쵸.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뭔가 이제 집도 남편분 입장에서 본인이 해왔고 네. 경제 생활도 본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내분이 사실 가사 육아를 하다 보니까 원래 하던 경제 생활을 못 하시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경제 생활을 포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존중한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혼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경제적 자립이 안 되니까 네. 계속 위축이 되시고 맞아. 위축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오시죠. 어떠세요? 네. 일단 그렇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러니까 주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주부분들이시거나 이런 상황을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 결혼을 시작과 동시에 혹은 결혼을 준비함과 동시에 겁이 나는 거예요. 자신도 경제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하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기 위해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시는 여성분, 직장인 여성분들이시거나 아예 주부를 굉장히 오래 해서 리스크 있는 창업은 부담스럽고 최대한 리스크 없는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이신데 처음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세요. 워낙 남편분한테 너는 능력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특히 막말 많이 드시고 내 자식 돈 가져다가 쓰면서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말이 되게 비슷하네요. 네, 그죠. 저만 해도 네가 무슨 네가 무슨 그러니까 여자는 창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남편 돈 말아 먹는 거다 혹은 남편 인생 망치는 거다라는 말을 네.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마인드 교육에 먼저 자존감 높여드리는 교육 먼저 들어가고 네. 이런 기술적인 게 들어가면 이게 성과로 이어지더라고요. 반대로 남편한테 들은 말이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오시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네. 나도 결혼 전에는 진짜 잘 나가는 여자였는데 근데 진짜 억울하다. 네. 내가 네. 저 자식보다 많이 벌었는데 네. 그러시면서 이제 돈을 얼른 벌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이 돈다발로 남편 뺨을 한번 때리면 소원이 없겠다. 막 상상돼요. 네. 돈다발로 때리는 거. 그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끼리는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팁이라든지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예.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이 남들보다 없어요. 저만 해도 지금 이제 결혼 6년 차에 네. 아기가 둘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했던 건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네. 애기들이 특히 막 여러 다둥이이신 분들은 수면 패턴이 불규칙적이에요.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둘이 진짜 수면 패턴이 다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자는 둘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한 2-3시간은 무조건 그 24시간 중에 생기거든.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무조건 몰입해서 내가 자립을 이루고 싶은 분야를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업무를 선택할 때도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자면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내가 광고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행인 거잖아요. 판매 대행. 스마트 스토어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취미처럼 하던 인스타그램은 주부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사실은 좋은 채널이고 가장 리스크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창업은 어떻게 보면 인스타 마켓 이런 것들. 의뢰인분들이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네.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맞아요.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경제적인 갈등의 유형도 되게 다양해요. 네. 상대방이 뭐 너무 독단적이다, 네. 또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하다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경제적인 무시 압박, 이게 조금 더 연관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 원래 경제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사례들이 좀 많고 또는 뭐 빠르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미처 경제적 자립 없이 나는 내가 이렇게 어리고 저 남자가 나는 너 그냥 몸만 오면 된다 정말. 네. 그래서 당연히 저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자기를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오는 배신감이 아무래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싸울 때마다 하는 말이 몸만 나가라. 여기는 내 집이야. 어머. 너는 생활비도 안 벌고 내 돈 갖다 쓰면서 눈치 좀 보고 제대로 생활해 등등. 근데 이런 말들을 되게 비슷해요. 오시는 분마다 이 문구가 되게 비슷해요. 몸만 나가.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너무 비슷하고 너무 아프겠다. 네.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발로 막 툭툭 치고 막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점점 심화가 되니까 이제 못 참겠다 네. 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그렇게 경제적인 압박과 무시 이런 것을 통해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게 돼요. 우리 이웃은 코너에서 네. 이혼을 앞두신 분들 또는 이혼 후인데 이제 경제적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유지가 되려면 이혼을 준비하던 이제 하고 나서 경제적 자립을 원하시던 가장 중요한 건 주변 환경 먼저 내가 여태껏 핍박 받아와서 아마 이 코너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마음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바꾸려면 일단 주변 환경부터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다니신다든지 저희도 좋고요. 네, 이우준에서 또 이렇게 만나신다든지 하셔서 이 주변 환경을 나에게 더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꼭 바꾸셔서 또 건강한 이런 라이프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진정성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데 진정성이라는 게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너무 예. 수강생분들에게 기술적인 걸 알려드리는데 이분들이 아는데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너무 아픔이 커서. 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실천이 감정적인 요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감정이 네. 막혀있으면 실천이 안 되고 예. 그 감정은 결국 어린 시절이라든지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다는 거를 네. 이제 알게 되고부터 되게 네. 깊숙이 소통하게 됐던 것 같아요. 크게 위험성 없이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저도 뜻깊고 누군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꼭 감사합니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